지금 2차 연습서를 봐도 되나요? 도대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없을까요? 시험 당일날 바로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본 거니까 확 풀어내서 탁탁탁 답 찍고 딱 나와서 합격!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누메계사입니다. 제가 따로 유튜브에서 홍보를 한 적은 사실 없었는데 제 브이로그 통해서 잠깐씩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서인지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회계사 진로나 공부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독자분들과 상담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또 아예 무료로 해드리기에는 저도 시간이 금인 사람이라서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해서 재능 기부 느낌으로 소액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원래 친한 사람일 때보다 생판 모르는 사람일 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거나 선입견 없이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친한 사람들에게는 물어보기 힘든 미묘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점이 이 상담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anyway, 광고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면 이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그 Q&A를 한번 정리해서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2차 연습서를 봐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연습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1차 재시생 같은 경우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연습서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강의를 꼭 듣고 우선 재시생이어서 혹은 일찍 좀 시작해서 여름 즈음에 1.5차 심화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본이 탄탄하게 되어 있고 이해도가 높으면서 지난 1차가 조금 아까운 정도일지 그래서 내가 좀 더 심화로 해두면 동차에 빨리 다가가는 길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이때는 연습서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신 진짜 2차생처럼 보실 필요는 없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한 번씩 보는 것보다는 중요한 문제 3문제만 3번씩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거나 등으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집중을 더 하시고 지엽적인 문제까지 질질 끌면서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재시생인 경우에도 초시 때 아무렇게나 흘러간 그런 느낌이 크고 그리고 아직 개념이 많이 잡혀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에는 내용 정리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차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서의 뒷부분에 연습 문제만 여러 번 풀어도 충분하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시생이라고 해서 연습서를 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기본서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1회독을 더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부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 시절에 들었던 명언 중에서 시험을 잘 보는 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3위가 똑똑한 자, 그리고 2위가 성실한 자, 그리고 1위가 바로 전에 본 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윤상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 바로 전에 본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1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년에 한 번 있는 1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럼 1년 내내 같은 텐션으로 공부를 한다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1년 내내 공부를 하는 이유는 10달 동안에 2달 만에 볼 양, 그리고 한 달 만에 볼 양, 2주 동안에 볼 양, 1주 동안에 볼 양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개념을 잡고 그 문제를 푸는 스킬과 핵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요약해서 머리에 넣고 마지막 한 달 동안 더 보고 그걸 2주 만에 볼 것으로 줄여서 한 번 더 보고 또 1주 만에 볼 것으로 줄여서 한 번 더 마지막에 탁탁탁탁 넣고 시험 당일날 바로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본 거니까 확 풀어내서 탁탁탁 답 찍고 딱 나와서 합격!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2달, 1달, 뭐 1주 이렇게 나눴지만 이 주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로 전에 본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봐야 할 문제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봐야 할 개념들, 이런 거를 정리하고 어떤 문제를 X 칠지를 생각하면서 10개월 정도를 보내고, 마지막 2달 정도는 이 정리된 걸 가지고 계속 돌려서 바로 전에 본자가 되어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거죠. 2주 전에 볼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공부를 1년 동안 하고 있는 거다를 생각해 보시면 이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휘발성 높은 과목을 잘 외우는 스킬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 휘발성이 높은 과목들이 있죠. 저는 목차를 활용하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활용했던 방법인데, 사실은 제가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린 지금 강의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준비하면서 책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을 쓸 때도 저는 목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목차에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쓰고 있는데요. 모든 책에는 목차가 있고 목차가 자세하지 않은 책들도 많이 있지만, 목차를 보면 이 단원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내용들, 어떤 키워드가 중요했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목차를 앞부분을 따로 찢어서 두고 그 목차의 키워드나 소목차들을 조금 더 기입해 가면서 떠올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아차,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부분은 빠르게 본문을 가서 보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세법 같은 경우에도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 중에 하나죠. 세법 목차를 하루에 공부 시작 20분 동안만 잠깐 보고 다른 과목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머리에도 많이 남고 계속적으로 그 한 과목을 더 임발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생각나는 걸 다 적어보는 백지 공부법도 말씀하시던데, 백지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써여있는 목차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대주제로 인생 2막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있는데 회계사를 준비해도 될지. 제 채널의 영상 중에 인기 동영상 1위는 학벌과 나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위는 연봉입니다. 사실 연봉은 그 영상 촬영 당시 기준으로는 현재는 더 올랐는데 지금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부분이 크기는 합니다. 이처럼 학벌과 나이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회계사 연봉이 높다라는 기사가 많이 터지고, 또 3일이 최근에도 또 올려가지고 또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회계사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외관법 등 개정으로 이제 회계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우선 현실적인 부분을 저는 많이 말씀드리는데, 회계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안정적인 루트라고 한다면 빅펌에 먼저 입사를 한 다음에 커리어를 쌓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기업회계사든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빅펌에 나이가 많으면 입사가 힘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빅펌에 입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로컬에서 시작해도 된다거나, 나의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자격증으로 일반 회사에서 일할 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하신다거나 뭐 이런다면 나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계사 시험 자체가 대학생 때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입사하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이가 좀 있으실 때 도전을 하신다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의 초시합격의 나이가 조금 더 높은 저는 세무사라는 전문 자격증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세무사의 생태는 회계사는 또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일과 병행하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제 선배 중에도 이런 고민 상담을 저에게 청한 적이 있었고, 또 네이버 상담에서도 물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과의 병행은 사실 어렵죠. 대부분이 1년 내내 공부에만 매달려도 붙기 힘든 시험이기도 하고, 또 이게 꾸준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막판 2달을 어떻게 정리하고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만을 이용한다면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막판에 정리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반부나 후반부에 휴직 등이 가능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다면 이는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지만 너무 삶이 힘들 것 같고 어려운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고민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의 직장이랄 곳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그만두고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공무원이시구나 아니면 공기업 다니고 계시는데 이제 높은 연봉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일단 주된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봉이 적더라도 나는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연봉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할지에 대해서요. 모든 이 전문 자격증이 그렇듯이 꽃은 개업인 경우가 많고 나중에는 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저도 좀 자리 잡는 중이라서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또한 내가 실무를 담당하고 싶다고 하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직장을 끝까지 다니는 경우가 잘 없을 뿐 내 자신이 평생 직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제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향으로 인한 이런 진입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외향적인 성향이 아니어도 회계사라는 직업이 나한테 맞고 괜찮을지, 많은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꼭 외향적인 성향이어만 회계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된다면 영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난 과연 영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술이나 골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용하고 진중하지만 일은 꼼꼼히 하는 스타일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는 자신의 일보다는 좀 더 큰 회사에서 높게 올라가는 것을 가치를 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빅펌에 남아서 임원까지 하면서 혹은 일반 기업에서 재무 부분에서 임원까지 하면서 진중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의 진로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꼭 외향적인 성향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회계사의 진로와 공부 방법 상담 시에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모아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이 6월 초니까 이제 2차까지는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2차생분들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리고 1차생분들 같은 경우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약간 중간쯤의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초심 잃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이 다시 초심 올리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였습니다. 안녕.